깨끗하게 씻은 물을 이렇게 썰어줘야 돼요. 가을 무는 보약이잖아요. 이렇게 정갈을 해서 두고 먹으면 간식 중에 최고의 간식이에요. 몸에도 좋고. 가위를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래갖고 한 1cm 정도로 써세요. 거의 크기를 그냥 대충 맞추면 돼요. 이거 할 때는 무 속이 좋은 걸로 해야 돼요. 이게 갱년을 넣어서 조리기 때문에 무가 싱싱하고 달고 맛있는 걸로 꼭 하셔야 합니다. 근데 무가 좀 크지 않나요 지금? 이게 갱년이 들어가서 졸여지기 때문에 무가 수분이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도톰하게 해야 돼요. 아, 무가 쪼그라드니까. 그렇죠. 이거는 쌀 갱년인데요. 이거를 넣고 같이 이제 졸이면 되는 거예요. 물을 넣으세요. 물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갱년을 넣어요. 그리고 이제 불을 켜요. 그러면 열이 오르면서 무에서 물이 나오죠. 그 물이 이 갱년을 녹여요. 처음에는 센 불로 할 거고요. 이렇게 뚜껑을 좀 덮어 놓을게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물이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불을 중약불로 해놓으세요. 이 김으로 갱년을 녹이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중약불로 해도 되지만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뚜껑을 열어서 녹이면서 졸이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 그치? 이게 무에서 좀 물이 이렇게 그렇지. 나오구나. 지금 요 정도의 물이 나오면 이제 강불로 다시 해도 돼요.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그죠? 그럼 이제 강불로 해요. 갱년만 완전히 녹은 다음에는 졸이다가 불 끄고 나가서 볼일 보고 와서 다시 또 졸이고 그러면 더 빨라요. 우리 딸기찜 하듯이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갱년은 온데간도 없이 다 녹았어요. 그렇죠? 그게 녹네. 지금 좀 더 강불에서 계속 졸여주면 돼요. 뚜껑을 열고. 그럼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슬쩍 아래 위를 뒤지겨 주고요. 많이 졸여졌잖아요. 그런데 국물을 이렇게 한데 쭉 타고 흐르고 있죠? 더 졸여줘야 돼요. 더 졸여 보겠습니다. 계속 센 불로 해야 돼요. 절대 깨지지가 않았다는 거. 거의 물이 많이 졸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조금은 더 졸여야 돼요. 그리고 보면은 기포가 크지 않고 더 작지요. 수분이 많을 때는 이 기포가 커요. 짠짠해질 때까지.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지금도 강불이에요. 강불로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이때만큼은 해놓고 딴 데 가지 마시고 옆에 있어야 돼요. 요 마지막에 맛도 나고 색도 나고 해요. 여기서 좀 덜 졸여지면 맛도 좀 덜하고 색도 안 이뻐요. 사실은 물을 조금 더 크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러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려서. 자, 거의 많이 이제 국물이 졸았어요. 그럼 남은 물을 제가 한번 또 떨어뜨려 볼게요. 자, 굉장히 많이 이제 뚝뚝 떨어지죠. 자, 국물을 떨어뜨려 보면 우리 연 마지막 테스트 할 때 같이 뚝뚝 떨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실이 생기잖아요. 다 된 거예요, 이제. 불을 끄고 이 안에서 식혀주세요. 5시간이나 하룻밤 정도. 그러면 식으면서 물이 약간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내일 아침에 물이 나면 한 번 더 다시 졸이면 돼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자, 하룻밤을 재우고 나면 색깔도 더 이쁘게 들고 요 쫀득거리는 식감도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색깔이 너무 허옇다 싶으면 한 번 더 졸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차곡차곡 두세요. 그러면 이제 통에다가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내 먹어도 우리가 엿이 딱 붙듯이 지들끼리 붙어갖고 떨어지지가 않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잘 떨어지네요. 잘 떨어져요. 이렇게 물을 우리가 3kg씩이나 해도 사실 졸이면 얼마 안 나와요. 조그매지네요. 얼마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서 보관해 놓으면은 1년을 둬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럼 이 안에 연물은 버리나요? 아니요, 재사용해도 돼요. 굳어서 잘 퍼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불을 켜서 살짝만 녹여요. 그래갖고 유리 그릇 같은데 담아놨다가 반찬할 때 써도 되고 떡갈이 같은 거 찍어 먹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다. 무정가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가을에 무가 보약이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간식으로 두고두고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추고를 만들 건데요. 대추고는 앞에 준비된 것처럼 대추가 이렇게 큰 게 좋은 거예요. 이거를 삶아서 즙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은 거보다는 큰 게 훨씬 달고 양도 많이 나오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큰 걸로 구해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한번 일단 씻을 거예요. 살살살살 비비면서 대추 사이사이에 이렇게 쪼그러지면서 먼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씻어주세요. 이렇게 2번 정도 씻은 다음에 그릇에다 놓고 찬물에 대추를 한 20분 정도 불리세요. 이제 여기서 씨하고 이 대추 살하고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대추는 바짝 말라서 살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씨 빼기가 힘드니까 물에 살짝 담궈 두는 거예요. 자, 이제 한 30분 담가 놨어요. 물기를 쭉 빼세요. 이렇게 칼로 씨를 빼는 거예요. 돌돌돌돌 돌려깎여서 이런 식으로 한 매 넣고 싹 이렇게 돌려서 이게 30분 정도 물에 담궈 놓으면 되게 부드러워요. 이렇게 대추에다가 칼집을 넣고 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왼손 엄지로 칼날을 이렇게 밀어줘요. 칼날에다가 이렇게 칼날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이렇게 싹 깨끗하게 씨가 나와요. 씨를 발린 대추를 이렇게 넣으세요. 넣고 이거는 압력밥솥이에요. 압력밥솥에다가 물 그래서 불을 강불로 올려주세요. 씨에 이렇게 살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끓여서 요것도 이제 단물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끓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강불로 해주세요. 압력밥솥이 끓기 시작하면 이렇게 우리는 추가 싹 올라와요. 그럴 때 불을 살짝 중약불로 줄여주세요. 좀 은근하게 푹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끓고 있죠? 씨가 이거 이렇게 불었어요. 살이. 그러네요. 여기다가 우리 생강청 있죠? 그거를 조금만 넣어볼게요. 이게 대추고를 해놓으면 우리가 감기 들었을 때 이럴 때 타먹으면 정말 좋아요. 근데 그때 뭐 생강차 따로 대추차 따로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강청을 넣어서 대추고에 넣어놓으면은 같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만 이것도 더 이제 끓여줄 거예요. 불을 이것도 중약불로 살짝 줄여 놓겠습니다. 이게 생강청이 들어가면요 이게 확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요것도 바글바글 많이 끓였어요. 맛있는 냄새 올라오죠? 이때 불 끄고
뚜껑을 좀 덮어주시고요. 압력밥솥 불을 끄겠습니다. 다 됐는데요. 어유, 잘 물러졌어요. 색깔도 너무 이쁘고, 요렇게 이쁘게. 자,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이렇게 으깨지죠? 만약에 이게 좀 덜 된 것 같다 그러면 한 번 더 앞에다가 돌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볼에다 넣고요. 뭐 믹서기를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갈아주면 돼요. 곱게 갈아주는 게 껍질이 가들가들하게 안 남거든요. 그래서 좀 곱게 갈아주세요. 꾸덕하네요. 꾸덕하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끓일 거예요. 변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거를 끓일 때는 두툼한 냄비에다가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얇은 데 하면 확 타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싹 씻어요. 물을 조금 더 늘려서 해도 돼요. 끓여놓은 그 대추씨 발린 물 있죠? 그걸 여기다 넣어주세요. 아까우니까 다 잘. 이렇게 하면 살짝 묽어졌잖아요. 네. 근데 설탕이나 뭐 본인이 결정하시면 돼요. 설탕이나 꿀을 넣어서 한 번 더 졸여줄 거예요. 저는 집에 꿀이 있어서 꿀을 넣을 건데요. 꿀을 좀 넣으세요. 만약에 꿀이 없으면 설탕을 넣으셔도 돼요. 근데 설탕을 넣고 꿀을 넣는 거는 보존을 좀 잘하기 위해서요. 잘못하면 이게 천연 단맛이기 때문에 살짝 곰팡이가 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변함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대추고를 갖고 차로 끓여 먹을 때는 거기다가 꿀을 좀 넣는다든가 뭐 약간 설탕을 넣는다든가 그렇게 해 먹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걸 해 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센 불로 끓여주세요. 그리고 이런 거 끓이는 냄비는 얇은 냄비가 아니라 좀 두툼한 냄비가 좋아요. 얇은 데 하면 후루룩 타요. 이래갖고 농도는 나는 좀 너무 대달하게 해놓고 싶으면 조금 더 졸이면 되고, 난 약간 물구름한 게 좋다면 약간 덜 졸이면 되고, 근데 많이 졸일수록 보존력은 좋죠. 그리고 농도도 한번 보고, 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두루룩 떨어져서 조금 더 졸이고 싶어요. 좀 전보다 많이 구덕해졌어요. 응? 그죠? 근데 요거를 식으면 요게 조금 더 구덕해져요. 그러니까 식힌 다음에 농도를 봐도 돼요. 만약에 식혔는데 조금 더 졸이고 싶다 그러면 한 번 더 졸이면 돼요. 저도 식혀 보겠습니다. 하룻밤을 재웠는데요. 전 농도가 이게 딱 좋더라고요. 좀 더 굳으면 이게 타기가 조금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 정도로 했는데 만약에 더 졸이고 싶으면 한 번 더 끓여주시면 돼요. 다 됐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유리병에 넣을 때 완전히 식힌 다음에 유리병에 넣으셔야 돼요. 대추고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겨울을 지내는 집의 상비약 같은 거예요. 감기 들었을 때 으슬으슬하고 추울 때 한 잔 타서 따뜻하게 마시면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죠? 이 방법. 생강청을 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세척된 생강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손질하면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요. 생강청은 우리 정말 골고루 먹잖아요. 생선, 뭐 차루도 마시고 김치 담을 때 쓰고 정말 골고루 쓰죠. 그래서 이 철에 꼭 해놓으셔야 돼요. 손질된 생강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사이사이만 딱 끊어서 요런 데 흙이 많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요 빨간 거는 생강 껍질이에요. 그래서 드셔도 돼요. 홀딱 안 벗겨도 돼요. 사실 생강이 굉장히 1kg가 많은 것 같지만 이거 손질하고 나면 확 줄어요. 이렇게 이런데 대주잖아. 이거 대. 이런 거 못 먹어. 잘라버려야지.
이 생강청은 거의 그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해먹은 거예요. 그런 거하고 합해서 갈게 되면 보존력이 떨어져서 못 써요. 가래 위에 물이 생기고. 저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다 그냥 청 담아갖고 뭐 깨끗하게 병 소독도 할 필요 없어. 바짝 말리면 소독되는 거예요. 냉장고에 넣으면 1년 둬도 뭐 골막이 생긴다든가 변하든가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설탕이 보존제가 되기 때문에 필히 설탕을 정량을 넣어주는 게 팁이에요. 손질이 다 됐는데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오겠습니다. 생강을 그냥 편으로 썰어주세요. 설탕을 뿌려주세요. 이렇게 먼저 재놓는 거는요, 여기서 물이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강의 수분을 빼서 제가 믹서기에 갈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룻밤 정도 바깥에다가 그냥 두세요. 서늘한 곳에다가. 얘가 수분이 나오게끔. 근데 나는 수분이 좀 덜 나왔어요. 그러면 하룻밤 더 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설탕하고 잘 버무려서 하룻밤을 재워 놓겠습니다. 이렇게요. 생각보다 정말 물이 많이 나왔어. 물을 넣지 않아도 생강에 자체에 물이 나와서 갈기 편해졌네. 일도 없네. 너무 잘 갈리지? 기가 막히죠? 끝내주네. 끝내주죠? 이거 배 넣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와, 향긋해. 이게 색깔이 노란 생강청을 원하시면 강황을 조금 넣으면 돼요. 요 정도에는 한 뿌리 정도? 와, 너무 좋죠? 이 방법.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생각하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어때요? 참 쉽죠? 이제 생강청 담아서 가는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 방법으로 꼭 한번 해보세요. 생강청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쉽죠? 햇생강 막 나오니까 얼른 담아서 1년 내내 두고두고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